나는 평생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너무 늦게야 깨달았죠. 2024년 3월 동네 복지관 2층 강당.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게 괜히 불편했습니다. 버킷리스트 쓰기 특강. 70줄에 무슨 버킷리스트람. 참, 나도 웃기죠. 옆자리 할머니가 내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왜요? 안 쓰실 거예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그냥 좀 웃겨서요.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 갈 거예요? 한 번쯤은 자기 자신한테 좋은 일 해야죠.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나는 가방을 뒤적이다가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복지관에서 준 예쁜 종이는 왠지 부담스러웠거든요. 뒷장을 펼치니 빈 페이지가 나왔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나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줄. 1. 바다가서 발 담그기. 볼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작지만 또렷했어요. 70이 되도록 바다 한 번 못 가봤다니 좀 우습더군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2. 비행기 타보기. 27에 결혼해서 43년을 살았지만 기차보다 멀리 간 적은 없었습니다. 3. 파마하고 예쁜 옷 입기. 요즘 젊은 할머니들 다들 머리도 곱게 말고 다니잖아요. 나도 한 번쯤은 해도 되지 않을까요? 4. 손주들이랑 놀이공원 가기. TV에서 보면 회전목마, 관람차. 그렇게 즐거워 보이더군요. 5. 가족사진 찍기. 마지막 줄을 쓰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집에는 가족사진이 없어요. 아니, 하나 있긴 해요. 15년 전 큰아들 결혼식 때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낯선 얼굴이었어요. 내 얼굴인데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가계부를 가방 속에 넣었지만 자꾸 손이 갔어요. 혹시 누가 볼까, 비웃을까? 그래도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애들한테 보여줄까? 큰아들이 뭐라고 할까? 딸애는 좋아할까? 저녁 6시.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늘 하던 반찬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설렜어요. 큰아들 가족이 오고 딸도 퇴근하고 들렀고 막내는 아이들을 데려왔죠. 북적이는 저녁 식탁. 나는 밥을 푸면서도 자꾸 가방이 신경 쓰였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목소리가 작았어요. 큰아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오늘 복지관에서 버킷리스트라는 걸 썼어. 딸이 무심하게 물었어요. 버킷리스트? 그게 뭐예요? 하고 싶은 거 적는 거래.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니, 그냥 한번 써봤어.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뒷장을 펼쳐 보여줬죠. 이거 엄마가 해보고 싶은 거야. 큰아들이 가계부를 받아들고 읽더니 조금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받아요? 멀미하시잖아요. 내가 어색해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차만 타면 토하시잖아요. 그렇긴 하지. 딸이 가계부를 넘겨보며 말했어요. 비행기요?
엄마 나이에? 그 말이 가슴에 툭 박혔어요. 엄마 나이에. 그러면서 둘째 딸이 말을 이었죠. 위험해요, 엄마. 귀도 먹먹하고 그러실 텐데. 막내가 덧붙였어요. 엄만 머리숱이 적어서 파마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죠. 그렇지. 엄마가 무슨 파마를.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이런 거 말고 그냥 쉬세요. 괜히 무리하시면 몸만 상해요.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그냥 한번 적어본 거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밥상을 치우면서 눈물이 자꾸 올라왔어요. 자식들은 다시 각자 자리로 돌아가 휴대폰을 보고 TV를 보고 아이들 챙기느라 바빴죠. 그날 밤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 나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가계부를 다시 펼쳤어요. 볼펜으로 적은 5줄. 1. 바다가서 발 담그기. 손가락으로 글씨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창문 밖으로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그 말을 아주 작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계부를 서랍 깊숙이 넣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몰랐어요. 창문 밖 그 별빛이 내 마지막 봄이 될 줄은. 이 할머니의 여정을 끝까지 응원해주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주가 지났습니다. 봄은 점점 깊어졌지만 내 안의 봄은 점점 식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지만 나는 그걸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숨이 자꾸 막혔거든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가슴이 조여왔어요. 밤이면 기침이 멈추질 않았고요.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딸이 걱정스레 물었죠. 엄마, 괜찮아?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응, 감기 기운 좀 있나 봐.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거울 속 내 얼굴을 마주보면 알았어요. 뭔가 정말 잘못됐다는 걸요. 3월 어느 화요일 오전, 나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불과 몇백 미터였는데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흘러갔어요. 사람들이 웃고 아이들이 뛰어가고 커피 냄새가 스쳤죠. 그 평범한 장면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병원 로비는 밝았어요.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졌죠.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52번 번호표를 꽉 쥐었더니 종이가 구겨졌어요. 48번 환자분 3번 진료실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옆자리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잡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니 손주가 하는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혼자 온 게 문득 부끄러워졌거든요. 52번 환자분. 내 이름이 불렸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젊었어요. 내 큰아들 또래쯤 됐겠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숨이 자꾸 차고요. 가슴이 답답해요. 기침도 오래됐어요. 언제부터요?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글쎄요, 한 달쯤 됐나?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됐을지도. 선생님이 청진기를 들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몸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단 엑스레이랑 CT 찍어보시죠. 검사를 마치고 돌아와 대기실에 다시 앉았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밖에선 학교 마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딸은 지금쯤 회의 중이겠죠. 큰아들은 사무실에서 바쁘겠죠. 나는 그저 그 사이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52번 환자분, 3번 진료실로 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뭔가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얼굴도 아까와 달랐죠. 앉으세요. 모니터에는 내 폐 사진이 떠 있었어요. 까만 화면 속 하얀 그림자.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짧은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어르신, 폐에 종양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머물렀어요. 나는 멍하니 물었어요. 그게 뭔데요? 의사의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멀리서 들렸어요. 폐암입니다. 많이 진행됐어요. 제가 힘겹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6개월, 길어야 8개월 정도?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 안이 웅 하고 울렸어요. 세상 소리가 멀어졌죠.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복도로 나오니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죠. 하늘은 너무 맑고 사람들은 걸어가고 나는 그 사이에 멈춰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 창밖에는 꽃집이랑 빵집,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이 지나갔어요. 모든 게 똑같았어요. 근데 나 혼자만 다른 세상에 서 있는 사람 같았죠. 핸드폰을 꺼내 큰아들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말해야 하나? 아니야, 놀라겠지. 걱정만 시키고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그 속에서도 나는 언제나 사진 밖에 서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 힘없이 내려간 어깨, 하얀 머리카락. 나는 거울 속 나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2주 전 깊이 넣어둔 가계부가 그대로 있었어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1. 받아가서 발 담그기. 그 글씨가 유난히 또렷해 보였어요. 나는 펜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1번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혼자라도 가보자. 창밖엔 별 하나가 떠 있었어요. 어제 본 바로 그 별. 이번엔 알았어요. 그 별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래도 괜찮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은 나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아보려 했어요. 가계부를 가슴에 안았어요. 볼펜 잉크로 그린 그 동그라미가 가슴에 닿는 것 같았죠. 바다, 혼자라도 갈 수 있겠지. 그날 밤 나는 버스 시간표를 찾아봤어요. 동해까지 3시간. 컴퓨터 화면 속 파란 바다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무섭긴 했어요. 혼자 가는 게, 혼자 있는 게,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게 더 무서웠어요.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살짝 스쳤어요. 따뜻하고도 차가운 바람. 그 바람이 날 어디로 데려갈지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죽음을 선고받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아침 6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
그 안에는 가계부 한 권, 김밥 한 줄, 그리고 작은 돈지갑. 현관문을 닫으며 한번 뒤돌아봤죠. 걱정하지 마. 금방 올게. 말하지 못한 인사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버스 터미널은 한산했어요. 표를 사는 창구 앞에 섰죠. 어디 가세요?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동해요. 동해 가는 표 주세요.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70평생 혼자 이렇게 멀리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 의자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안내방송이 울렸죠. 동해행 8시 30분 출발 버스 7번 승강장에서 승차하십시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움인지 설렘인지 나도 잘 모르겠더군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도시는 천천히 멀어졌고 창밖 풍경이 바뀌었어요. 빌딩이 사라지고 들판이 나타났죠. 햇살이 따스하게 퍼졌어요. 옆자리의 젊은 여자는 이어폰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길 끝엔 진짜 바다가 있을까?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낯설어 보였어요. 3시간이 흘렀어요. 동해시외 버스터미널입니다.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버스에서 내리자. 짠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소금기 섞인 바람. 바다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새어나왔어요. 터미널 밖에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죠. 바다요. 그냥 바다 볼 수 있는 대로요. 망상 해수욕장 가시겠어요? 네, 거기로요. 창밖으로. 푸른색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로 봤어요. 진짜 바다를. 넓었어요. 하늘보다 넓고 세상보다 넓은 파란 바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갔어요. 와,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모래사장을 밟았죠. 발밑이 푹 꺼지며 모래가 발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쳤어요. 짠 냄새가 입안까지 스며들었죠. 주변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고,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아이들은 파도에 소리치며 뛰어다녔죠. 나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물가에 섰어요. 파도가 발등을 적셨어요. 차가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차갑더라고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도 벗었죠. 주름진 발이 드러났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파도가 발목을 감쌌어요. 차가운 물이 살갗을 따라 스며들었죠. 나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저 바다를 바라보며. 그런데 이상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70년을 기다렸던 바다인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옆을 봤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재밌어요. 그래, 우리 딸 조심해. 그 둘의 웃음이 바람에 실려왔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웃는 법을 잊고 살았다는 걸. 모래사장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죠. 한입 베어 물었어요. 김이 눅눅했고 밥은 식어 있었어요. 목이 메었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나만 혼자였어요. 그래도 왔잖아.
바다를 봤잖아. 나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해가 기울었어요.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죠. 모래를 털고 일어섰어요. 마지막으로 바다를 돌아봤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여전히 파랗고 여전히 멀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혼자 보는 바다는 그냥 파도일 뿐이라는 걸.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돌아가는 길,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죠. 1. 바다 가서 발 담그기. 그 글씨 위에 조심스럽게 줄을 그었어요. 이루긴 했어요. 하지만 이건 내가 바라던 바다가 아니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창밖은 어두워졌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가계부를 다시 봤죠. 2. 비행기 타보기. 3. 파마하고 예쁜 옷 입기. 4. 손주들이랑 놀이공원 가기. 5. 가족사진 찍기. 이번에 동그라미를 칠까 하다가 펜을 내려놨어요. 안 되겠지? 혼자선 가계부를 덮었어요. 가슴에 꼭 안았죠. 미안해. 엄마가 용기가 없나 봐. 창밖 별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봤잖아. 바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 문을 열었죠. 집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어디 다녀왔는지. 방으로 들어가 가계부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피곤한 얼굴, 눈가에 말라붙은 소금기. 그래도 갔었어.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어요. 혼자였지만 바다를 봤어. 그날 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바다 이야기가 내 가족의 마음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리고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이어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김영숙의 막내딸 수진이에요. 올해 42, 결혼한 지 8년째, 아이 둘을 키우며 늘 비슷한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날도 다르지 않았죠. 평범한 수요일 오후, 엄마 댁에 반찬 좀 채워드리려고 들렀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살짝 열었죠. 집 안은 조용했고 햇살이 얇게 바닥을 스치고 있었어요. 엄마, 작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서니 엄마가 누워 계셨죠. 잠들어 계셨어요.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봤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의 얼굴이 어딘가 낯설었어요. 예전엔 통통하던 볼이 쑥 들어가 있고 입술엔 핏기가 하나도 없었죠. 우리 엄마가 원래 이렇게 마르셨나? 작게 중얼거렸어요. 불안한 마음에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자 김치 하나, 된장찌개 조금, 밥통엔 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엄마가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약이라도 있나 싶어서요. 그때 손끝에 종이 한 장이 닿았어요. 파란 병원 로고가 박혀 있었죠. 펼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폐암 사기, 예상 생존 기간 6개월. 눈이 문장 위에 멈췄어요. 김영숙, 엄마의 이름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진단서가 바닥에 떨어졌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숨이 막혔어요. 서랍 안쪽에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꺼내보니 가계부였죠. 그 뒷장에 엄마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 바다 가서 발 담그기. 그 위엔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 비행기 타보기, 3 파마하고 예쁜 옷 입기, 4 손주들이랑 놀이공원 가기, 5 가족 사진 찍기. 엄마의 버킷리스트였어요. 숨이 턱 막혔죠. 그 밑에는 버스표 한 장이 꽂혀 있었어요. 서울 동해 3월 15일, 그리고 택시비 영수증. 엄마가 혼자 다녀오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어요. 나는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지금 바로 나와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에게도 전화를 했죠. 1시간 후, 동네 카페 한켠에 우리 셋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야? 오빠가 중얼거렸어요. 언니가 그걸 집어들고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어요. 폐암 사기, 예상 생존 기간 6개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카페 안의 음악과 사람들 웃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죠. 오빠가 낮게 말했어요. 이제 5달도 안 남았어. 언니는 가계부를 들여다봤어요. 1번에 줄이 그어져 있어. 바다. 오빠의 눈이 흔들렸어요. 혼자 가셨던 거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이 생각났어요. 엄마가 가계부를 펼쳐 보이셨을 때 우린 그저 웃었죠. 엄마 나이에 무슨 바다예요? 비행기는 위험해. 파마는 안 어울려요. 엄마는 그저 미소 지으셨죠. 그래, 괜찮아.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마지막 신호였다는 걸. 오빠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우리가 뭘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죠. 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있었을까.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그러다 오빠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같이 하자. 언니가 눈을 들었어요. 엄마의 버킷리스트. 오빠는 가계부를 가운데로 밀었어요. 하나씩 다 이뤄드리자. 비행기, 파마, 놀이공원, 가족사진. 엄마의 손끝에 남은 소망들을 그걸 우리가 이뤄드리자고.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엄마와 함께하자.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 없이 걸었어요. 차가운 비가 얼굴에 닿았죠. 눈물인지 빗물인지 이젠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날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같은 말이 울리고 있었죠. 엄마, 이번엔 우리가 해드릴게요. 당신이 미처 다 하지 못한 일들. 우리 손으로 다 이뤄드릴게요. 빗소리가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 우리 셋의 마음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어요. 그 무렵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이들이 왜 자꾸 전화를 하는지, 왜 평소보다 자주 찾아오는지, 그땐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죠.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엄마, 내일 시간 있으세요? 딸들이 그렇게 묻는 게 그저 걱정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집안의 웃음이 조금씩 늘었어요. 이상했어요. 그 웃음 속에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거든요.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 아니에요. 그냥 밥 한번 같이 먹어요. 그 목소리가 어쩐지 떨리더군요. 다음 날엔 수진이가 왔어요. 큰 봉투를 들고, 엄마, 이거 드세요. 뭐야? 보약이에요. 왜 이런 걸? 엄마, 건강하셔야죠. 수진이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조금 슬퍼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엔 새 아이가 모두 왔어요. 손주들까지 데리고요. 엄마,
오늘은 저희가 밥 해드릴게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오랜만에 집이 시끌벅적했어요. 웃음과 냄새가 섞인 저녁. 나는 밥상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쩐지 부서질 것 같았어요. 애써 밝은 척하는 그 표정들이 왠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억지로 눈물이 섞인 미소였죠. 밤이 되어 모두 돌아간 후 나는 서랍을 열었어요. 가계부를 꺼내려 했죠. 그런데 없었어요. 분명 깊숙이 넣어뒀는데 손이 떨렸어요. 진단서도 함께 사라졌어요. 그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알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기분 어때? 응, 괜찮아.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죠. 그 뒤로 아이들의 방문이 더 잦아졌어요. 웃음도 더 커졌어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 웃음이 눈물 위에 얹혀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왜? 그건 가면 알아요. 그렇게 말하고 웃었어요. 하지만 나는 느꼈어요.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전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은 뭘 하려나.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옷장을 열었죠. 제일 깨끗한 옷, 베이지색 가디건과 검은 바지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 앉아 오래된 화장품을 꺼냈죠. 손이 떨려 립스틱이 삐뚤게 그어졌지만 한 번 더 웃으며 덧발랐어요.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문을 열자 새 아이가 서 있었어요. 모두 밝게 웃고 있었죠.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준비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이제 가요, 엄마. 어디로? 하늘이요. 딸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늘. 그 말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죠. 그리고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들이 내 소원을 하나씩 이루려 하고 있다는 걸. 오늘 비행기 타요, 엄마.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해요, 엄마. 그 순간 모든 게 빛으로 물들었어요. 아이들 얼굴도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도 모두 환하게 빛났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이 이상하게 가까워 보였어요. 70평생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비행기. 오늘 드디어 그 하늘로 갑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손주들이 신나서 떠들었죠. 할머니, 비행기 처음이에요? 응, 처음이야. 우와, 완전 높이 올라가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나는 그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공항이 너무 컸어요. 천장이 하늘처럼 높고 사람들이 개미처럼 많았죠. 큰아들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쪽이에요. 체크인 카운터 앞. 짐을 맡기고 탑승권을 받았어요.
얇은 종이 한 장.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영숙, 제주행 OZ8932편. 손이 떨렸어요. 진짜구나.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보안 검색대를 지나 긴 복도를 걸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가 보였어요. 하얀 몸체, 커다란 날개. 그건 새 같았어요. 저게 비행기구나.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딸이 옆에서 웃었죠. 엄마, 저거 타요. 저렇게 큰 게 하늘에 뜨다니. 신기하죠? 응. 탑승구 앞.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우리 차례가 왔어요. 탑승권을 보여주고 긴 통로를 걸었어요. 그리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죠.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어요. 수진이 옆에 앉았죠. 엄마, 안전벨트 매세요. 수진이 도와줬어요. 딸깍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승객 여러분, 곧 출발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웅 하고 울렸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창밖을 봤어요. 공항 건물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활주로. 비행기가 속도를 냈어요. 점점 빨라졌어요. 몸이 뒤로 밀렸어요. 무언가에 눌리는 것 같았죠. 손주 하나가 소리쳤어요. 와, 떴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게 하늘이구나. 건물이 작아지고 사람들이 점이 됐어요. 구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얀 솜사탕 같은 구름. 비행기가 그 사이를 지나갔죠. 수진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 2주 전 혼자 봤던 그 바다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바다. 그리고 옆에는 내 아이들이 있었죠. 엄마 보세요. 제주도예요. 딸이 가리켰어요. 섬이 보였어요. 초록빛 땅덩어리. 비행기가 천천히 낮아졌어요. 귀가 먹먹했어요. 하품 한번 하세요, 엄마. 수진이 말했어요. 하품을 했죠. 귀가 뻥 뚫렸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큰아들이 부축했어요. 천천히 엄마. 공항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어요. 따뜻했어요. 바람에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죠. 엄마, 이제 바다 갈까요? 응, 가자.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펼쳐졌어요. 2주 전의 동해보다 더 파랗고 더 맑았어요.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모래사장을 밟았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손주들이 먼저 뛰어갔어요. 할머니, 빨리 와요. 나는 천천히 걸었어요. 아이들이 내 손을 잡았죠. 큰아들이 오른쪽, 딸이 왼쪽, 수진이 뒤에서 어깨를 감쌌어요. 물가에 섰어요. 파도가 밀려왔어요. 발을 적셨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괜찮았어요. 옆에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예전에 혼자 바다 가셨죠?
수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응, 외로우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수진이 내 손을 꼭 쥐었어요. 이젠 우리가 있어요. 파도가 다시 밀려왔어요. 우리 발을 감쌌죠.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어요. 손주 하나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사진 찍어요. 모두 모였어요. 나를 가운데 두고 아이들이 둘러섰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사진 속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억지가 아닌. 그리고 옆에는 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오늘 하늘에 올랐다 왔구나. 손을 펼쳤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할까요? 내일? 아직 할 게 많잖아요. 3번, 4번, 5번. 수진이 말했죠. 그러게. 나는 웃었어요. 천천히 하자. 시간 있어요, 엄마. 수진이 말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웠어요. 옆방에서 손주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죠. 바다 냄새, 제주 바람. 오늘 내가 비행기를 탔어요. 하늘을 날았어요. 70평생 한 번도 못한 걸 오늘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죠. 고마워. 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애들아. 창밖에 별 하나가 조용히 떠 있었어요. 나는 그 별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제주에서의 둘째 날 아침. 창문을 여니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죠.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거울 앞에 앉았어요. 어제보다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그때 수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엄마, 오늘 미용실 가요.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미용실? 응, 파마하러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버킷리스트에 썼었지.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작은 미용실에 도착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거울마다 은은히 번졌죠. 꽃무늬 커튼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미용사가 밝게 인사했어요. 의자에 앉으니 괜히 긴장이 됐어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미용사가 묻자 수진이가 대신 대답했죠. 볼륨 있게 예쁘게 해주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미용사가 내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만지며 말했어요. 머리숱은 적지만 결은 참 좋아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머리에 롯들을 말고 따뜻한 바람이 이마를 스쳤어요. 창밖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또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 거울 속 나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짧은 곱슬머리, 그리고 조금 더 밝아진 얼굴.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예뻐요. 정말? 진짜요. 20살 같아요. 나는 웃었어요. 그건 너무했다.
둘 다 웃었죠. 그 웃음이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오후 애들이 모두 모였어요. 엄마, 오늘은 놀이공원 가요. 손녀가 신나서 말했어요. 놀이공원? 네, 애들이 꼭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내 나이에 놀이공원을? 오늘이 어린이날이에요, 엄마. 그래. 엄마도 오늘은 어린이에요. 놀이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죠. 할머니, 같이 타요. 해맑게 웃는 얼굴.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무서워. 괜찮아요, 천천히. 그 말에 결국 나는 회전목마에 올랐어요. 하얀 말 위에 앉았죠. 음악이 흘렀어요. 빙글빙글 천천히 돌아갔어요. 빛이 쏟아졌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음악소리, 바람소리. 모든 게 한데 섞여서 꿈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웃어요. 딸이 멀리서 외쳤어요. 나는 활짝 웃었어요. 진심으로. 그 순간 찍힌 사진 속에서 나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녁이 되자 애들이 제안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가족 사진이요. 나는 놀랐어요. 가족 사진? 네. 내일 사진관 예약했어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건 꼭 하고 싶었는데 큰아들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해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구나. 햇살도 바람도 웃음도 모두가 눈부셨죠. 밤이 깊어갈 무렵 애들이 잠든 뒤 나는 창가에 앉았어요. 손에 가계부를 들었죠. 1번, 2번, 3번, 4번. 거의 다 잃었어요. 한 줄 한 줄 쓰던 그날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볼펜으로 적은 흔적 위에 살짝 손을 얹었어요. 고마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였어요. 창밖엔 파도 소리, 귓가엔 아직도 회전목마 음악이 맴돌았어요. 그 사이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구나. 그제야 알았어요. 바다도 비행기도 파마도 다 좋았지만 내 진짜 소원은 그저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나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했어요. 내일은 가족 사진이네. 나는 속삭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죠. 오늘 정말 행복했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가계부가 놓여 있었죠. 1번, 2번, 3번, 4번. 거의 다 잃었어요. 남은 건 하나. 가족 사진 찍기.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응.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서 큰 쇼핑백을 들어 보였어요. 엄마, 이거 입어보세요. 꽃무늬 원피스였어요. 얼마 전에 TV 보시면서 저런 옷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하셨잖아요. 그냥 한 소리였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목이 메었어요.
엄마는 항상 우리만 챙기시잖아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옷을 갈아입고 의자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작은 화장 가방을 꺼내 내 얼굴에 화장을 해줬어요. 파운데이션, 볼터치, 립스틱,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다 됐어요. 거울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한 나.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꾸며본 게 언제였을까? 예쁘죠? 수진이가 물었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요, 엄마. 사진관에 도착했어요. 유리창엔 가족사진 전문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죠. 안에는 밝은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사진사가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가족사진 찍으러 오셨죠? 네. 가운데 앉으세요, 어머님.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가운데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70평생 가족사진 한가운데 앉아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잠깐만요. 딸이 다가와 내 옷깃을 정리했어요. 엄마, 머리카락이 살짝 내려왔어요. 고마워. 큰아들이 내 옆으로 와서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떨려요? 조금. 괜찮아요. 저 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사진사가 다시 말했죠.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그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카메라 불빛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손주의 목소리가, 내 숨소리가 하나로 섞였어요. 촬영이 끝난 후 사진사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 나는 정말로 웃고 있었어요. 억지 웃음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죠. 아이들이 내 곁에 있었고 손주들이 품에 안겨 있었어요. 나는 속삭였어요. 이제 됐다.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어요. 창문을 열자 바람이 스쳤어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죠. 테이블 위엔 오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액자 속에서 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다가 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가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이름들이야. 너희 덕분에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70평생 처음으로 나로서 살아봤단다. 바다도 봤고 하늘도 날았고 예쁜 머리도 했고 너희랑 웃으며 사진도 찍었지. 이제 미련 없단다. 울지 말아라. 엄마는 그냥 조금 먼 여행을 가는 거야. 거기서도 너희 보면서 우리 애들 참 잘 컸다. 그렇게 웃을 거야.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2024년 5월 6일 너희 엄마 영숙.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나는 천천히 침대에 누웠어요. 바람이 커튼을 스쳤어요. 손엔 사진이 들려 있었죠. 아이들과 함께 찍은 그 사진. 가슴 위에 올려두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숨결이 잔잔했어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잠들었어요. 고요하고 따뜻하게. 마치 봄 햇살 속에서 깊은 낮잠을 자듯이 그렇게 눈을 감고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 거실 벽 한가운데에는
엄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요. 제주에서 찍은 엄마가 평생 원하시던 그 사진이죠. 오늘도 출근 준비를 하다가 그 사진 앞에 잠시 멈춰 섰어요. 사진 속 엄마는 그때처럼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때 딸아이가 그 아래 앉아 있었어요. 색연필을 들고 무언가를 쓰고 있더군요. 뭐하니? 내가 물었어요. 종이 위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나의 버킷리스트, 할머니처럼 바다 보러 가기, 가족이랑 여행 가기, 매일 웃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 딸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 할머니 보고 싶어. 나는 아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도 많이 보고 싶어.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잠시 엄마의 품처럼 느껴졌어요.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액자 속 사진을 비췄죠.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어요. 나는 속으로 속삭였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우린 여전히 잘 지내요.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정말 그날처럼 엄마가 바로 곁에 계신 것처럼 말이죠.